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 마음찻집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성장하는 부화의 성장이 있고, 정갈 같은 갑각류가 자신의 껍질을 벗는 탈피, 이 탈피의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새가 날아가는 신은 아브라삭스라는 신이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아브라삭스라는 새가 날아가는 신입니다. 이 아브라삭스는 빛과 어둠, 그리고 신성과 악성, 그리고 좋고 나쁨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린아이 싱클레어인데, 이 싱클레어가 자신의 멘토인 데미안을 만나서 그 전까지는 정말 어린아이의 세상이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내적 성장을 통해서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고, 그리고 성과 악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훨훨 날아서 그런 아브라삭스라는 신에게 간다는 건,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갇혀있던 이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통찰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부화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세상에 열리는 성장을 누구나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이 첫 번째 알을 깨는 시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태아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세상이고, 이 자궁의 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알을 엄마와 협심해서 뚫고 나옵니다. 이거를 주탁동시라고 하죠. 나도 엄마의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를 밖으로 꺼내주죠. 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첫 번째 알을 깨고 자궁 밖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이 두 번째의 부화의 성장은 사춘기 때 일어납니다. 이 사춘기 이전의 세계는 오직 나와 가족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고, 그리고 그들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거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사춘기죠. 우리의 뇌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 없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은 그 신경망들이 다 가지를 쳐버리는 시냅스 가지치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눈여겨봤던 것들 위주로 신경막이 다시 구성되는 내 뇌에도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아 중심의 유아적인 자아, 개인적인 자아가 사회적인 자아로 성장해가는 시기도 이때쯤이죠. 그래서 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 가족의 알에서 이 사회적인 알, 저는 그것을 타인의 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알 속에는 너무나 많은 타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경쟁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내가 성취를 얻는 것에서 나를 확신하고 나에 대한 즐거움을 얻는 시기도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알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궁에서의 알, 그리고 가족이라는 알, 그리고 그걸 깨고 나와서 이 사회적인 알 속에서 대부분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알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영적 자아가 성장하는 영성의 알이라고 스스로 한번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탈피의 성장은 사실 이 세 번째 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에요. 우리가 중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는 성장 있잖아요. 내가 내 세상 안에서, 이 만들어진 틀 안에서 어떤 노력이나 자기만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은 탈피의 성장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갑각류들 있잖아요. 새우나 정갈 같은 갑각류들은 겉에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안에 몸이 커도 오히려 몸이 클수록 이 껍질이 내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껍질을 다 벗어야 되는데 이걸 탈피라고 하죠. 정갈 같은 경우에는 생애 6번에서 9번 정도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신의 껍질을 벗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갑각류들은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껍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처신을 잘 하지 못하면 적에게 너무나 쉽게 공격당하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은둔을 하고 최대한 자신의 몸을 낮추는 시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탈피의 성장은 같은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그런 내적 성장, 그 통찰의 성장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요. 물론 탈피의 성장과 부화의 성장이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목표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부화의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사회적인 자아, 이 타인과의 유대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논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세계를 이제 영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알을 깨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알을 깬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가 이 알을 깨는 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연성도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알을 깼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쳤었냐면, 첫 번째는 돌이켜보면 한참 명상과 마음 공부에 제 삶의 모든 걸 걸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3가지 측면에서 그 이전에 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이었어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을 먹었는데, 뭐 진수성찬을 먹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입에 맞고 되게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술이 아닌 차를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정말 내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공부를 해서 먹고, 절대 과식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는 음식은 먹지 않고 소식을 하고, 그리고 늘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바뀌었죠. 관계도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알을 깨고 싶은, 알을 깨려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간과 연민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갔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이타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의 즐거움보다는 관계의 따뜻함, 관계의 이익보다는 관계의 어떤 평온함을 더 추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물질적인 성장이 중요했다라면, 이 성장의 과정, 이 알을 깨기 바로 전까지는 내가 태어난 본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그 본질적 이유를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가치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이나 영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예, 꿈속에 샌드백이 하나 나오는데, 권투 선수들이 치는 샌드백 있잖아요.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날카로운 칼로 그 샌드백을 찢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우수수 빠져나오고, 모래가 다 빠져나오고 나서 거기서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되게 초췌하고 세상에 찢은 제가 나와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꿈이 깼죠. 그 뒤부터 저는 마치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전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알을 깨고 나와서 저는 지금 그런 탈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알을 저는 굳이 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내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시클레어가 그랬던 것처럼 알을 깨고 나와서 자유로운 새가 돼서 지금 세상과는 또 다른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찻집이 그렇게 알을 깨는 주탁 동시에 어미새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세상, 자신의 알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탈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벗느라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을 깨고 있는 분들은 그 알을 깨고 자유로이 비상했으면 좋겠고, 탈피의 성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자신의 껍질을 깨고 또 다른 새로운 더 큰 단단한 껍질을 갑옷처럼 두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